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중요성, 스포츠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몸이 아프게 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면 만사가 귀찮고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바탕은 육체가 건강해야 뭐든지 건강한 사고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은 운동, 즉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포츠 브랜드의 이제 상징성,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브랜드 중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그게 이제 니케입니다. 니케. 그 미국식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제 나이키라는 거고,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동격의 승리의 여신이 빅토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승리를 상징화한 겁니다.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또는 나이키 티셔츠, 운동복을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가 있습니다. 아식스는 1949년도에 설립된 일본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아식스가 바로 그 고대 로마 시인이 얘기했던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식스가 영어로 ASICS지 않습니까? 이게 라틴어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 말의 이니셜 각각의 단어의 첫 자들을 모아가지고 합성시켜 놓은 게 ASICS, 아식스입니다. 그래서 아식스 신발을 신으면, 또는 아식스 운동복을 입으면 건강한 육체가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식스 회사의 자기들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고 합니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즉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의미가 아식스 회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포츠 브랜드 중에 독일 브랜드, 세계적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이런 의미라는 설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디다스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그 이니셜의 합성어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즉 아디다스 신발을 신거나, 또는 아디다스 스포츠 용품을 착용을 하게 되면 자신은 온종일 스포츠를 생각할 정도로 스포츠에 몰두할 수 있다, 뭔가 몰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인데요. 노스페이스는 영어로 이제 북쪽 벽이라는 뜻인데, 알프스의 3대 북벽이 바로 노스페이스입니다.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하면 마터호른, 그 다음에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 봉우리가 있는데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은 이제 몽블랑 4,807m 고지에 있는데 그 마터호르는 4,400고지, 그 다음에 그 그랑드 조라스는 4,200고지, 그 다음에 아이거는 3,970m 고지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좌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알프스 산맥의 그 세 개의 북벽은 즉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 봉우리의 북쪽 벽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운 암벽, 빙벽, 그런 그 난코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인간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수직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수많은 클라이머들, 등반가들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했는데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그 봉우리가 알프스의 3대 북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거기에 등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등정 시도를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많은 사상자만 발생을 시켰었는데요. 드디어 1931년에 해발 4,400고지인 마터호른 정상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등반가들에 의해서 마터홀은 해발 4,400m 고지가 정복이 됐고요.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난 1938년 7월에는 아이거 북벽 해발 3,970m 아이거 북벽이 또 오스트리아 또 독일 합동 원정대에 의해서 정상 등정이 되는데요. 특히 아이거의 그 북벽은 그 마지막에 1,500m 정도가 거의 수직이랍니다. 1,500m 정도를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암벽 수직벽이다. 뭐 이런 직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직벽이라 해서 수직 직벽 그 정도로 아이거 북벽 마지막 1,500m는 정말 오르기 어려운데 그걸 1938년 7월에 그 오스트리아 등반가 하인리하러를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독일 합동 원정대에 의해서 드디어 정상 등정에 성공을 했고 다음 달인 1938년 8월에는 그 그랑드 조라스 해발 4,200고지인 그랑드 조라스가 또 이탈리아 원정대에 의해서 정상 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특히 세계 봉우리 중에서도 아이거가 이제 세계 봉우리 중에서는 가장 낮은 해발 3,970m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등반가들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등정을 시도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거는 등반가들의 공동묘지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그 정도로 힘든 그 봉우리인데요. 결국 인간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아이거를 비롯해서 그 마터호른,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의 알프스의 3대 북벽은 정말 도전과 성취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회사가 그 도전과 성취를 상징하기 위해서 알프스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 로고 연상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진 게 세 개 봉우리 이게 노스페이스 그 로고입니다. 그래서 뭐 4,400고지인 마터홀은 또 4,200고지인 그랑드 조라스 3,970m 고지인 아이거 이 세 개 봉우리를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 신발을 신으면 또는 노스페이스 등산용품을 착용하면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거는 이제 등반가들의 공동묘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거를 인류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던 사람이 1938년 7월에 독일, 이탈리, 오스트리아, 독일 합동 원정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하인리히 하르라는 등반가가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이거 등정 성공자는 오스트리아의 하인리 하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 그 사람이 이제 1938년 7월에 그 아이거 등정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듬해인 1939년이면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연도입니다. 1939년 9월 1일에 그 직전인 1939년에 그 독일에서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하나인 난가 파르바트는 히말라야 14자 중에 9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요. 해발 8,126m입니다. 그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선발을 합니다. 독일이 이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중에 9번째로 높은 해발 8,126m 고지인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선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아이거 북벽을 세계 최초로 등정했던, 즉 1938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아이거를 등정했던 오스트리아의 하인리 하르의 공적을 인정해서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난가 파르바트에 도전을 하는데 운이 안 좋게도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가지고 인도 북부 쪽으로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즉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쪽은 이제 추축국으로 한 편이 되고, 반대 진영은 이제 연합군이 되는데, 연합군은 이제 영국, 프랑스 이쪽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영국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난가 파르바트 등정에 실패하고 인도 쪽으로 들어오니까, 마침 그때 인도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인도 지역에 적대 관계에 있는 독일의 원정대가 실패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바로 영국군 그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아이거를 등정했던 하인리 하르라는 오스트리아 그 등반가는 그 영국군 수용소에서 5년 정도를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탈출을 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 있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싸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또 종교적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인데요. 그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됩니다. 즉 하인리 하르라는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1944년에 티베트의 라싸에 가가지고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위해서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많은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언어에 대해서도 오스트리아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티베트 입장에서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그 하인리 하르는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머무르면서 그 달라이 라마와 이제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1951년도에 그 하인리 하르는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가지고 그 티베트에서 머물렀던 7년의 기록을 하나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Seven Years in Tibet입니다. Seven Years in Tibet. 티베트에서의 7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 그게
97년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 하인리 하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는데 그 브래드 피트가 그 하인리 하러, 즉 세계 최초로 아이거를 등정했던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1997년에 개봉된 영화니까 23년 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 최초로 아이거를 등정했던 하인리 하러고, 그 하인리 하러는 이제 1951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가 또 11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1962년에 세계 7대륙 최고봉, 대륙별로 최고봉들이 있는데요.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라는 산 최고봉이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입니다. 해발 4,884m인데요. 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즉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고봉인 푼착자야, 해발 4,884m를 세계 최초로 등정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1962년에 그 하인리 하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하르는 1938년 7월에는 아이거의 북벽을 세계 최초로 등정을 했고, 산악인들의 공동 무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거, 즉 해발 3,970m인 아이거 북벽을 세계 최초로 등정했을 뿐만 아니라 1962년도에는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푼착자야, 해발 4,884m도 세계 최초로 등정한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도전의 상징, 등산 이런 것들도 도전의 상징, 뭐 꼭 등산뿐만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가 상징하는 게, 결국 스포츠 브랜드들은 운동,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착용하는 뭐 그런 용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선진국일수록 운동, 특히 이제 조깅, 뭐 꼭 조깅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타기든 뭐 테니스든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달리기나 걷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스포츠는 건강을 위해서는 스포츠가 선택이 아닌 그 필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 근대 교육론의 이제 그 창시자 비슷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존 노크입니다. 존 노크라는 분이 교육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교육론의 그 목차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지덕체 함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지혜, 즉 지식을 함양하는 뭐 그런 지식 플러스 지혜, 이게 중요하다 해서 그 다음에 품성을 갖춰야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체력을 갖춰야 된다 해서 지덕체 순서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권은. 그에 반해서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합니다. 체덕지. 그 세 가지 중에 체력, 스포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 교육의 그 방향을 설정한 존 로크의 교육론을 보면은 그 목차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하고, 또 첫 문구, 서문에 시작하는 그 문장, 서문의 첫 문장이 바로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했던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그 말이 거기에 그 가장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설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런 운동을 기반으로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 지식을 함양하고 지혜를 축적하고 또 덕을 쌓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몸이 아파버리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뭐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중요하다. 그 건강을 이제 위해서는 스포츠, 즉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삼척종자도 다 아는 그런 보편화된 진리가 이제 된 상황인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1815년 6월 18일 1815년 6월 18일이면 지금부터 205년 전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을 했습니다. 유럽, 영국을 제외하고 물론 저 러시아 쪽도 이제 1812년에 러시아 원정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 원정을 가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으로 피신 가가지고 계속 항전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프랑스는 겨울 추위에 혹한기 때 거기 원정에 가서 계속 싸우기에는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결국은 청야 작전이라고 청야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 전혀 저기 남겨놓지 않고 다 수확을 해버리니까 원정 왔던 적국인 프랑스는 보급품이 없이 식량이 없이 거기에서 이제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 나폴레옹은 다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프랑스 나폴레옹은 유럽을 평정했지만 러시아 원정에는 실패해가지고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813년에는 그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이제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버려가지고 1814년에 그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에 갔다가 거기서 한 9개월 정도 있다 탈출해가지고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는데 그게 백일천하로 끝나버린 이유가 그게 바로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제 3박 4일 동안 싸웠는데 마지막 날, 즉 1815년 6월 18일 날 워털루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고 현재는 이제 벨기에가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지명으로는 벨기에의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다 해서 워털루 전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지만 영국의 명장 웰링턴 장군 원래 웰링턴 장군의 이제 이름 본명은 아서 웰즐리입니다. 아서 웰즐리. 그런데 그 워털루에서 승리해가지고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을 상대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즉 영국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약 유럽의 영웅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서 웰즐리는 영국의 왕실로부터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즉 귀족 자기 중에 최고 등급 귀족 자기가 5단계지 않습니까?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순서인데 그 중에 최고 귀족 칭호인 공작 칭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웰링턴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영국의 명장인 웰링턴 공작인데 그 웰링턴 공작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꺾음으로 해서 이제 나폴레옹은 머나먼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가지고 한 6년 정도 거기에서 쓸쓸하게 보내다 1821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웰링턴 공작과 나폴레옹은 같은 동갑입니다. 1769년생 같은 출생연도 동갑인데요. 나폴레옹은 이제 워털루 전투를 통해서 몰락을 해버리게 되고 반대로 영국의 웰링턴 공작, 즉 본명 아서 웰즐리 장군은
영국의 영웅이자 유럽의 이제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 웰링턴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아서 웰즐리, 즉 웰링턴 공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의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워털루 전투에서의 영국의 승리는 이튼 스쿨의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이튼 스쿨은 1440년에 영국의 왕 헨리 6세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1440년이니까 지금부터 580년 전입니다. 1440년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6세가 설립한 학교였었는데요. 그래서 58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는 이제 영국의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이제 사립 중등학교라고 이제 칭해지고 명실공히 최고의 사립 중등학교인데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주로 뭐 영국의 최고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또 사관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이튼 스쿨,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교육의 과정이 뭐 초기에는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등의 인문학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과목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전통적으로 그 스포츠 운동에 관해서 굉장히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운동은 그냥 뭐 공부가 중요하지 운동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홀대를 받는 그런 교과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영국이나 미국은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좀 유명한 민족사관고나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운동하고 악기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굉장히 주특기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야 된다라는 게 민사고나 하나고의 방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선진국들의 이제 운동을 중시하는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좀 보급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여하튼 이튼 스쿨은 운동을 굉장히 중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이런 일반 교양 과목, 이런 교과목, 전통적인 교과목뿐만 아니라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봐가지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웰링턴 장군, 즉 아서 웰즐리도 거기 이튼 스쿨 출신인데 이튼 스쿨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스포츠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게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유럽을 평정했던 유럽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튼 스쿨에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킨답니다. 영국의 수상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이튼 스쿨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튼 스쿨을 나와가지고 캠브리지나 이제 옥스퍼드 또는 사관학교를 이제 나오는 게 엘리트 지도자 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튼 스쿨에서는 58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그 방침이 이렇게 단체,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의 자질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
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페어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어플레이 정신, 공동체 협동, 협력 정신, 그 다음에 책임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 사회 지도자적 자질을 육성하는 게 이튼 스쿨의 교육의 방침, 교육이 표방하는, 지향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튼 스쿨은 580년의 전통을 가지면서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엘리트 학교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또 이제 인디펜던트 스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답니다. 인디펜던트 스쿨, 즉 독립학교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학교가 운영이 되냐면은 그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하고 그 학교 재단의 그 기본 재산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거지, 정부로부터 뭐 교육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일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정부의 간섭도 안 받고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디펜던트 스쿨, 독립학교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이제 유명한 이튼 스쿨인데요. 이튼 스쿨 출신인 아서 웰즐리, 즉 웰링턴 공작이 1815년 6월 18일에 유럽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을 꺾으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 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 그러기에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체력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꼭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 인내심이나 끈기 뭐 이런 것을 길러주는 데도 큰 힘이 됐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워털루의 승리를 가져온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 주제는 결국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그런 말이 지금 한 2000년 정도가 흐른 현대 시점에도 유효한 그런 그 말인 것 같고요. 205년 전에 그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웰링턴 공작도 이제 그런 얘기에 공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습관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그 운동이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가 쉬운데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컨설팅에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은 습관 형성에 66일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18년 2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뭐 72회 완주했습니다만은 자신이 뭐 마라톤에 몸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자전거 타기나 탁구나 배드민턴